마치 이제 남욱 변호사가 검찰 소환 전에 공항에서 이재명하고 무관해.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돼.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2박 3일 구치감 들어가서 배를 가른다는 소리 듣고 또 가족과 지인 구속되고 하니까 말을 바꾼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도 귀국해서 2주 만에 이것은 이재명과 상관없다고 하다가 경기도를 위한 대납이었다고 말을 바꾼단 말이죠. 그 바꾼 이유를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죠. 2023년 1월 17일 날 귀국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이재명을 모른다. 이재명과 쌍방울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날은 경기도 방부병 대납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14일 만에 진술이 확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영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내일 조전 부장이 저 인터뷰 한다고. 대검에서 파견 나와서 만난들 뭐 빠른 얘기 들 거고. 그래서 먼저 제가 전화로 KBS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항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막상 구치소 와보니 10명. 그 다음 주에는 대구성 관련자 전원 다 구속시켰다. 친동생, 제 동료들을 10몇 명 한 가정의 아버지나 자식들 배고프면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내가 살려야지 해서 그런 차원에 했는데 귀국해서 보니까 많은 주변 사람들을 구속하고 압박을 하더라. 그런 압박을 해서 저기 진술을 바꿨는데 쌍방울 돈이 됐든 무슨 됐든 북한에 돈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그 돈을 보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뭐 아래야 상의를 모르는데 상의.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전혀 본적.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다 이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혀 단절됐다는 것인데. 아예 그당 제가 뭐 관련이 없는 거죠. 뵌 적이 없으니까. 그래. 김태호 차장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순간이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지난 4월 9일 국정조사 기간보고 당시 2022년 6월 10일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회의에서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가서 직접 수정했다고 증언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김태호 차장은 이런 사실관계를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김태호가 증인을 심하게 지적했죠. 그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김태호가 직접 수정하고. 네. 국방부 보도자료 직접 수정했죠? 전혀 아닙니다. 그날 사인펜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저는 맹세코 지운 적도 없고 펜을 든 적도 없습니다. 김태호 증인은 그런 적이 결코 없다라고 하고 펜도 든 적이 없다라고 하고 또 이 증언 이외에도 아예 볼펜 자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그 현장에서 일부 내용을 삭선하고 직접 쓰셨습니다. 그 수정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복귀에서도 안보전략 비서관실에 전화가 와서 문구를 좀 수정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국방부가 최초에 월북으로 추정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혼선을 냈다는 것을 일단은 유감을 표명하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해경 발표 연계해서 월북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렇게 이제 그 표현도 좀 이렇게 삭선한 부분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검찰을 마치 총장인 것처럼 지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문건을.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보면은 수원지검 형사 6부,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시원 공직기강 전 비서관님, 대장동과 쌍방울 관련돼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었습니까?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일 상황 보고라고 돼 있어서 각 검사실 조사 내용, 특이사항, 향후 조사, 증거 분석 일정, 이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다고 하면 기획 단계부터 수사 진행 과정 이 모든 것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하고 이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장동, 유일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서해, 통계 이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의 정점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윤석열 정권 당시에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경과, 대검, 검찰총장 선까지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그때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받아야 되죠? 보고 다 했으니까. 우리 신동욱 의원이 한 건 했어요. 박상용의 입을 통해서 수사 현황이 부장, 차장, 지검장, 대검, 총장까지 다 보고했다라고 지금 4월 14일 날 불법 청문회, 그 국민의힘 청문회에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서 유증을 했단 말이죠. 윤석열 정권 때 법무부 형사기획관은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각 지검의 현안 사건 수사 상황을 매일 전달받았다. 이거를 일보라고 했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매일 수사 상황을 점검받았습니다. 쌍방울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의 수사 상황을 자세히 보고받았습니다. 5월 1일 날에 수사 계획서까지 다 돼 있어요.
이시원 공식 변호사 이 문서 일부 받으셨죠?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것은 일부 형태로 하루에 2번씩 비공개로 대통령의 직접 보고 사안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정 운영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윤석열은 아침 11시에 술 먹다 늦게 나와가지고 법사측 인사들 만나가지고 이재명 수사 상황 어떻게 됐느냐 이 내용만 점검한 거 아니겠어요? 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면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논리정연하게 현지 검사로서 논리를 설파하는데 거기에 검사로서 솔직한 심정까지 담겨 있거든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허울을 쓰고 내란을 일으킨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윤석열이 이른바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간 뒤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합법의 외양을 갖추어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부 실무진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둘째,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자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조치하면서 간부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란은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항하는 반대 세력의 격리를 위해서는 도피를 차단하고 체포하여 수용하고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집행기구로 불법 전환하여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뒷받침할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입니다. 셋째, 김건희로부터 지시성 청탁 메시지를 받고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교체된 지휘부는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법 집행의 최고 감독자라는 피고인이 앞장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외풍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후배 검사들에게 태풍이 되어 검찰 기능을 파괴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넷째, 피고인은 검사 경력 26년을 자랑하는 노련한 법조인으로서 계엄의 사유가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을 만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피고인은 장관직을 사퇴하거나 국무회의가 산회한 뒤 비상계엄의 불법 부당성을 공표했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그럴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기 범죄 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입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다. 당신이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선배로서 방패가 되어주기는커녕 태풍이 되어서 검찰 기능을 파괴했다. 현직 검사로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야 하는 대목도 들어있는 거예요. I cannot help noticing the readjustments to the East Wing, Mr. President, following your visit to Windsor Castle last year. And I'm sorry to say that we British, of course, made our own small attempt at real estate redevelopment of the White House in 1814. Indeed, you recently commented, Mr. President, that if it were not for the United States, European countries would be speaking German. Dare I say that if it wasn't for us, you'd be speaking French. 영국이 1814년 약간의 부동산 개발 시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대면서 빵 터졌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조지 부시 아들 조지 부시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엄마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 독립 200주년 때도 백악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조지 부시가 연설을 하다가 그거를 1976년에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백악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1976년에 1776년이라고 말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200살이 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여왕이 뭐라고 이제 대꾸를 하냐면은 당신이 부시 윈저 영국이에요. 윈저 다녀간 뒤에 백악관 동관 구조가 바뀐 것 같네요.
제가 1776년 왔을 때와 비교해서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쳐서 폭소케 한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아들이 와서 정확하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트럼프가 윈저 다녀간 후에 동관이 바뀐 것 같네요. 여기서 한번 깔아놓고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동관을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조하고 있거든요. 그 비건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게 영국이 1814년에 백악관의 작은 부동산 개발 시도를 한 건 미안해요. 라고 말한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왜 빵 터졌냐면 네. 1814년 미국 독립전쟁 중에 영국이 네. 이 백악관을 쳐들어서 불태워버렸거든요. 백악관을. 그걸 부동산 개발 시도라고 표현해서 웃겼던 겁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작년 다보스 포럼 때 2차 대전 때 미국 아니었으면 당신들 독일어 쓰고 있었어. 네. 그건 아시잖아요. 우리도 다뤘고. And then after the war, which we won it big. Without us, right now you'd all be speaking German and a little Japanese, perhaps. 자, 저렇게 해가지고 전 유럽이 분노했거든. 이에 대해서 이제 당신들은 영국이 안 들었으면 불었었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 이거는 18세기 때 얘기해요. 1750년대에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라고 불리는 7년 전쟁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 북미 대륙에 프랑스에서 이 넘어온 이민자들, 식민지 주민들하고 영국에서 넘어온 이민자들, 식민지 주민들 이 북미 대륙에 양대 세력이 있는데 이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프랑스 쪽에서 북미 대륙 인디안하고 연합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프렌치 인디안 워라고 하는데 그때 전쟁 초기에는 프랑스 쪽이 우세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 그래서 거의 다 이길 뻔했는데 본국 영국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걸 역전시킵니다. 전세를. 네. 그래서 결국 영국 쪽 이민자들이 승리해서 지금 미국의 언어가 영어가 된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니네들은 불어 쓰고 있을 거라고 다보스 포럼 때 트럼프가 그 유럽을 향해서 한 말에 대해 거꾸로 먹인 겁니다. 고급스럽게. 영국 왕 정도 되니까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화제가 됐다. 트럼프 면전에도 되고. 게다가 트럼프는 독일계거든요.